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까워지는 순간 도망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먼저 다가왔습니다. 연락도 잘했고, 다정했고, 관심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답장이 늦어지고, 약속을 미루고,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남겨진 사람은 정말 헷갈립니다. 좋아한다면서 왜 멀어질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마음이 식은 걸까? 오늘은 회피형이 갑자기 멀어지는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 회피형이라는 말은 요즘 정말 많이 쓰입니다. 연락이 늦어도 회피형, 표현이 적어도 회피형, 갈등을 피해도 회피형, 갑자기 멀어져도 회피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무심한 사람이 회피형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식은 사람도 있고,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상대를 애매하게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단정하기보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왜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행동이 나오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회피형의 핵심은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생길수록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까워지는 게 무섭습니다. 내가 너무 깊이 빠지면 어쩌지? 상대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어쩌지? 내 자유가 사라지면 어쩌지? 나중에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앞으로 가는데 행동은 뒤로 갑니다. 좋아하는데 거리를 둡니다. 보고 싶은데 연락을 줄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는데 갑자기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해 보입니다. 어제까지 다정했는데 왜 오늘은 남처럼 굴지?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왜 갑자기 밀어내지? 좋아한다면서 왜 확신을 안 주지? 이 혼란이 바로 회피형 관계에서 가장 힘든 지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회피적인 사람은 관계를 편안함보다 침범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일상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낍니다. 매일 연락해야 할 것 같고, 주말 시간을 맞춰야 할 것 같고, 기분을 계속 살펴야 할 것 같고, 혼자 쉴 시간까지 설명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면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상대가 실제로 부담을 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연락을 줄입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합니다. 갑자기 바쁘다는 말이 늘어납니다. 이 행동은 상대를 싫어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영역을 다시 확보하려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조용해집니다. 그냥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상대는 혼자 상처받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건가? 내가 너무 좋아해서 밀어낸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는 게 두려운 사람에게는 평범한 애정도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나를 탓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대받는 순간 도망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깁니다. 연락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고, 서운할 때 들어줬으면 좋겠고,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습니다. 이건 이상한 기대가 아닙니다. 연애라면 너무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회피적인 사람은 이 기대를 사랑으로만 느끼지 못합니다. 책임처럼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족시켜줘야 하나?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감당해야 하나? 내가 뭔가를 못하면 실망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대가 서운함을 말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상대는 대화하고 싶은데 회피형은 혼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가까워지고 싶은데 회피형은 평가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어가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진지해? 왜 자꾸 확인하려고 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부담스럽게 하지 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상대는 사랑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필요한 마음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기대를 받는 순간 사랑받는 느낌보다 갇히는 느낌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정 대화를 위협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운한 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말투 하나로 마음이 다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이걸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피적인 사람은 감정 대화를 어려워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상대가 울거나 화내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미룹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이야기하자. 피곤해. 그만하자. 이런 말로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자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상대는 버려진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해결하고 싶은데 상대는 계속 도망갑니다. 나는 마음을 말했는데 상대는 귀찮다는 듯이 굴어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더 붙잡고 회피적인 사람은 더 도망갑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불안해질수록 더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회피형이 멀어지는 순간에는 꼭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갈등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해서 도망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이해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도망치는 행동은 결국 상대를 외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유는 너무 좋은 순간이 오히려 불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회피형은 관계가 나쁠 때만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너무 좋아질 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마음이 깊어지고 이제 진짜 가까워지는 것 같고 앞으로를 생각하게 되는 순간 갑자기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가까워져도 괜찮을까?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내가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좋았던 다음 날 갑자기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는 정말 좋았는데 그 다음 연락이 줄어듭니다. 진지한 대화를 나눈 뒤 갑자기 바빠집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한 뒤 오히려 거리를 둡니다. 받는 사람은 당연히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내가 뭘 실수했나? 혹시 그 순간이 나만 좋았나? 하지만 회피형은 그 좋은 감정 자체가 무서웠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좋으면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회피적인 사람에게는 친밀감이 행복인 동시에 위험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내가 다칠 수 있다. 너무 좋아하면 내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경계가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차가워집니다. 문제는 그 보호가 상대에게는 거절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피적인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데 서툴 수 있습니다. 좋은데 왜 불편한지 모릅니다. 보고 싶은데 왜 답장하기 싫은지 모릅니다. 상대가 소중한데 왜 혼자 있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요즘 좀 정신없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좀 혼란스러워.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해주면 좋겠는데 상대는 계속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친밀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날은 다정합니다. 어떤 날은 차갑습니다. 어떤 날은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날은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그 변화가 너무 커서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상대가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이유로 나를 계속 기다리게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혼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을 계속 상대에게 떠넘기면 관계는 불안해집니다. 자기 마음을 모른다면 적어도 상대를 계속 흔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 없이 애매함만 반복된다면 그건 회피형이라는 설명만으로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관계에서 약해지는 자신이 싫기 때문입니다. 회피적인 사람은 독립적인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나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유지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단단한 이미지가 흔들립니다.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바뀝니다. 상대가 멀어진 것 같으면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자기 모습이 낯설고 불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왜 이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흔들리지?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이 감정이 싫어서 오히려 거리를 둡니다. 상대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불편한 겁니다. 이 사람을 좋아할수록 내가 약해지는 것 같고, 내가 통제력을 잃는 것 같고, 내가 예전에 나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굴 수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보고 싶은데 바쁘다고 합니다. 상대가 신경 쓰이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마치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상대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좋아하는지, 무서워하는지, 불편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상대는 차가움만 느낍니다. 회피형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7번째 이유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 관계를 위험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관계에서 배운 방식으로 현재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너무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었다가 버림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말했는데 무시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다친다. 기대하면 실망한다. 마음을 많이 주면 결국 내가 약자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낍니다. 상대가 다정하게 다가와도 마음 한쪽에서는 경계합니다. 이 사람도 결국 변할지 몰라. 지금은 좋아해도 나중에는 떠날지 몰라. 내가 먼저 빠지면 더 아플지 몰라.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둡니다. 상처받기 전에 먼저 물러납니다. 버려지기 전에 먼저 차가워집니다. 상대가 떠날까봐 무서운데 오히려 자기가 먼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건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사랑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현재의 상대에게 상처를 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가 이해의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회피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는 혼자 치유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8번째 이유는 관계를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멈추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이 갑자기 멀어지면 상대는 이별을 떠올립니다. 이제 끝났나? 마음이 식었나? 다른 사람이 생겼나? 하지만 회피형 입장에서는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잠깐 숨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많아졌고, 관계가 너무 가까워졌고, 대화가 너무 무거워졌고, 자기 안에 불안이 커졌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연락을 줄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멈춤이 상대에게는 버림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무 설명 없이 멀어지면 남겨진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기다려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연락하면 더 멀어질까? 가만히 있으면 정말 끝날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회피형에게 필요한 건 멈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필요한 건 설명입니다. 나 지금 네가 싫어진 건 아니야. 다만 감정이 복잡해서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언제쯤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덜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지는 방식은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회피형이 정말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거리가 필요할 때도 최소한의 연결은 남겨야 합니다.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면 상대는 그걸 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피형이 멀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바로 쫓아가듯 붙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물러나는 순간 계속 연락하고, 왜 그래?
나 싫어졌어. 답해줘. 이렇게 몰아붙이면 상대는 더 도망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압박처럼 느껴지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무조건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무너집니다. 상대가 멀어졌다면 차분하게 기준을 말해야 합니다. 네가 혼자 시간이 필요한 건 이해해. 다만 아무 설명 없이 멀어지면 나는 많이 불안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언제쯤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의 회피를 내가 전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더 잘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더 이해하면 마음을 열겠지. 내가 더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의 무게가 전부 나에게 옵니다. 회피형도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말보다 반복되는 패턴을 봐야 합니다. 한번 멀어지는 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 때마다 멀어지고, 대화할 때마다 피하고, 서운함을 말할 때마다 사라진다면 그건 패턴입니다. 패턴은 이해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의 자각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는 관계라면 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과 내가 계속 상처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회피형이라서 힘든 거라고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나를 계속 외롭게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건 희망을 놓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차갑기만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정말 다정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진심이 있는 것 같고, 조금만 기다리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려 하면 다시 멀어집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마음이 중독처럼 흔들립니다. 다정할 때는 희망을 갖고, 멀어질 때는 불안해지고, 다시 다가오면 안심하고, 또 멀어지면 무너집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나쁜 순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순간이 너무 강렬해서 나쁜 순간을 계속 참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관계는 가끔의 다정함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안정감으로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순간이 있는지보다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불안하게 두지 않으려 노력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회피형이 갑자기 멀어지는 이유는 좋아하지 않아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대가 책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 대화를 위협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순간이 오히려 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약해지는 자신이 싫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 관계를 위험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잠깐 멈추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회피형이라도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 권리는 없습니다. 설명 없이 사라지고, 갈등 때마다 도망가고, 내 감정을 예민함으로 몰고, 다시 다가왔다가 또 밀어내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이해만으로 버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피형의 거리는 마음이 없어서 생긴 거리일 수도 있고, 마음이 있는데 감당하지 못해서 생긴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둘 다 아픕니다. 그러니 상대를 이해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나도 이 관계 안에서 안전한지 봐야 합니다. 내가 계속 기다리는 사람만 되고 있는지, 내 감정은 늘 뒤로 밀리고 있는지, 상대가 자기 회피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해해주기만을 바라는지 봐야 합니다. 사랑은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랑은 가까워질 때 도망만 치지 않습니다. 무섭다면 무섭다고 말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하고, 불편한 대화도 조금씩 마주하려고 합니다. 그 노력이 있어야 관계는 이어집니다.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망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아한다면 언젠가는 도망치는 방식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두려움을 이해하느라 내 마음을 계속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멀어지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매일 불안하게 하는가? 그 답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 관계를 계속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나를 지켜야 할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